2022년 여름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영철 할아버지 68세.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아주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 눈이 침침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이 자꾸 오르고 피부에는 검버섯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말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영양 전문의에게 식단을 점검받은 뒤 딱 10가지 음식을 추가했을 뿐인데 6개월 만에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눈 피로가 줄었으며 소화 기능이 확연히 개선됐습니다. 그 10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장기별 맞춤 슈퍼푸드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영양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74%가 장기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 영양소 3가지 이상을 만성적으로 결핍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결핍이 당장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장기를 갉아먹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 실명, 골절로 나타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느끼십니까? 눈이 자꾸 침침하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린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바뀌면 장기도 바뀝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 심장, 눈, 간, 위, 뼈, 혈관장, 피부, 폐, 우리 몸의 10가지 핵심 장기를 각각 살리는 음식과 그 올바른 먹는 방법까지 정확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음식 선택이 더욱 중요해질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흡수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60대의 장은 30대보다 영양소 흡수율이 40에서 50% 낮습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몸속은 사실상 굶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장기 자체의 재생 속도가 떨어집니다. 간세포가 재생되는 속도, 신경세포가 회복되는 속도 모두 60대 이후 급격히 느려집니다.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손상된 장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셋째, 염증 반응이 만성화됩니다. 60대 이후 면역 시스템은 과민해져서 약한 자극에도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항산화 물질과 한겹 영양소가 담긴 음식이 이 만성 염증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의 식단은 단순히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장기를 치료하는 처방전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처방전 10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뇌세포를 감싸는 수초, 즉 미엘린의 손상입니다. 마치 전선을 감싼 피복이 벗겨지면 전기 신호가 새는 것처럼 수초가 손상되면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ALA가 풍부합니다. 이 AL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수초를 보수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또한 호두의 폴리페놀 성분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알츠하이머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UCLA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열생기, 즉 호두 한 줌씩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 11.2% 높았습니다. 하루 한 줌, 약 5폰치라를 드십시오. 단, 반드시 밀폐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에 닿으면 산화되어 오히려 뇌에 해로운 과산화 지질로 변합니다. 산패 냄새가 나는 호두는 즉시 버리십시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이순희 할머니 67세. 요즘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나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셨던 분이 6개월간 매일 아침 호두 한 줌을 드신 후 전보다 훨씬 또렷해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60대 이후 심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혈관 속 플라크, 즉 동맥경화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여 딱딱해지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직결됩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 성분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혈관 벽에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 생성 위험을 낮춥니다. 핀란드 쿠오피오 대학 연구에 따르면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남성은 심근경색 위험이 55% 낮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반드시 익혀서 드십시오. 생토마토보다 살짝 볶거나 데친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이 3셈 4배 높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한 방울을 더하면 흡수율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토마토에 달걀을 함께 볶아 드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영양가 높은 방법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조병국 할아버지 70세. 매일 저녁 토마토 달걀 볶음을 드신 후 1년 만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48에서 122로 낮아지셨습니다. 약 없이 수치가 이렇게 내려간 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60대 이후 눈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문제, 황반 변성과 백내장입니다. 눈의 황반은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부위인데 자외선과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 손상을 받으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한번 손상된 황반 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 색소, 안토시아닌은 눈의 망막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눈의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야간 시력을 높이며 눈의 피로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황반 변성 진행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8% 느렸습니다. 껍질째 드십시오.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유산균이 장내 흡수를 높여줍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신선한 것과 영양가 차이가 없으니 가격 부담 없이 드셔도 됩니다. 하루 한 줌, 약 80, 100기 적당합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최정자 할머니 65세. 스마트폰 볼 때 눈이 너무 빨리 피로해졌어요. 라며 블루베리 요거트를 매일 아침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3개월 후 눈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망가져도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60대 이후 간은 독소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약물, 음주, 가공식품의 부담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 NQO1을 직접 활성화시킵니다.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 간세포에 쌓인 독소와 발암물질이 수십 배 빠른 속도로 배출됩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은 간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지방간 수치가 대조군보다 평균 23% 낮았습니다. 살짝 데쳐서 드십시오.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끓는 물에 2.3분만 데치거나 전자레인지로 2분만 익히십시오. 줄기 부분에 설포라판이 꽃보다 3배 많이 들어있으니 줄기까지 꼭 드십시오. 올리브유에 마늘과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한동진 할아버지 72세, ALT 간 수치가 52로 높아 걱정하셨는데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 데친 브로콜리를 드신 후 재검사에서 ALT가 31로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60대 이후 위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위산 분비 감소입니다. 위산이 줄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소화불량, 더부룩함이 만성화됩니다. 또한 위 점막이 얇아져 헬리코박터균과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양배추에만 있는 독특한 성분 비타민 US 메틸메티오닌. 이 성분은 위 점막 세포를 직접 재생시키고 위산으로 인한 자극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즙을 매일 마신 위궤양 환자는 증상 개선이 일반 치료군보다 2.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U는 열에 약합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드십시오. 샐러드로 드시거나 쌈으로 싸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심지 부분에도 비타민 U가 풍부하니 버리지 마십시오. 생으로 드시기 불편하신 분은 양배추즙으로 드셔도 됩니다. 하루 100가락, 큰 잎 2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오수연 할머니 64세. 20년째 만성 위염으로 소화제를 달고 사셨는데 매일 아침 양배추 샐러드를 드시기 시작한 후 4개월 만에 소화제를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60대 이후 뼈 밀도는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급격히 감소해 70대가 되면 골절 위험이 30대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25%에 달하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멸치는 칼슘 함량이 우유의 10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멸치의 칼슘은 뼈 흡수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멸치의 비타민 D와 인, 피 성분이 칼슘 흡수를 돕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86%가 하루 칼슘 권장량 700mg를 채우지 못합니다. 멸치 큰 것 한 줌 30g에는 칼슘 210mg이 들어있습니다.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햇볕에 말린 멸치를 드십시오.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둘째, 식초를 살짝 넣어 요리하십시오. 산성 환경에서 뼈의 칼슘이 더 잘 용출되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뼈째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멸치볶음, 멸치조림 모두 좋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정명숙 할머니 69세. 골밀도 검사에서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멸치볶음을 밥상에 올리셨습니다. 2년 후 재검사에서 골밀도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60대 이후 혈관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위험하게 진행되는 변화는 혈관 내벽의 경직과 호모시스테인 축적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드는 독성 아미노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집니다. 비트의 베타인 성분은 호모시스테인을 무독성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 혈중 농도를 낮춥니다. 또한 비트의 질산염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자연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트의 보라빛 베타레인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트즙 250ml를 마신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4.5미루 거메샤라르고 낮아졌습니다. 작은 수치 같지만 혈압 3메르베라리온 감소는 뇌졸중 위험을 9% 줄이는 수준입니다. 즙보다 생으로 드시는 것이 베타인 보존에 좋습니다.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작게 깍둑 썰어 드십시오. 살짝 쪄서 드셔도 됩니다. 단, 비트는 옥살산이 많아 신장 결석 있는 분은 주의하십시오. 하루 75-80g, 중간 크기 3분의 1개가 적당합니다. 전남 광주에 사시는 김재호 할아버지 73세.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수축기 혈압이 140-50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는데 비트를 매일 드신 후 3개월 만에 130대로 안정됐습니다. 60대 이후 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는 유익균 감소와 만성변비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줄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늘고 대장암 위험도 높아집니다. 60대 이상의 70%가 변비 또는 장 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사과의 펙틴은 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내 수분을 붙잡아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배변 속도를 정상화합니다.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은 대장 점막의 염증을 줄입니다. 미국 소화기학회지에 따르면 사과를 하루 1개씩 8주간 먹은 그룹은 장내 비피더스균이 대조군보다 35% 증가했습니다. 펙틴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십시오.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펙틴이 장에 가장 잘 흡수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아침 공복에 1개를 드십시오.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박미자 할머니 66세. 3341에 한 번 겨우 화장실 가요 라며 힘드셨는데 매일 아침 사과 1개를 껍질째 드시기 시작한 후 1달 만에 매일 정상적으로 화장실을 다니게 되셨습니다. 60대 이후 피부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는 콜라겐과 피지 분비의 급감입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검버섯과 노인성 반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보카도의 비타민 E는 피부 세포 산화 손상을 막는 가장 강력한 지용성 항산화 물질입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피부 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해 건조함을 방지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는 비타민 C의 흡수를 높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매일 0.5개씩 먹은 중장년 여성은 16주 후 피부 탄력이 대조군보다 15% 개선됐고
피부 수분 함량도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하루반 개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드실 때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시너지를 이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스트에 으깨어 바르거나 샐러드에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목순 할머니, 63세. 검버섯이 너무 많이 생겨서 속상하다고 하셨는데 6개월간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신 후 새로 생기는 속도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60대 이후 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변화는 폐 탄성 감소와 기도 점막의 약화입니다. 기도 점막이 약해지면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가 쉽게 폐 깊숙이 침투해 폐렴 위험이 높아집니다. 60대 이상 폐렴 사망률은 30대의 수백 배에 달합니다. 무의 시니그린 성분은 기도 점막을 자극해 가래와 이물질 배출을 촉진하는 거담 작용을 합니다. 또한 무의 디아스타아제 효소는 폐세포의 산화 손상을 줄이고 무의 비타민 C는 기도 면역 세포를 강화합니다. 예로부터 기침에는 무라고 한 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한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무즙을 꾸준히 섭취한 만성 기침 환자 그룹은 증상 개선 속도가 대조군보다 1.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으로 갈아 드시는 것이 시니그린 보존에 가장 좋습니다. 꿀과 함께 섞어 드시면 기관지 점막 보호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국이나 조림으로 드실 때는 껍질째 요리하십시오. 껍질 부분에 시니그린이 속살보다 2배 많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강병철 할아버지 71세. 매년 겨울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매일 무즙 한 컵을 드시기 시작한 이후 2년 연속 폐렴 없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셨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슈퍼푸드를 말씀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다 챙기려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 사과 1개 껍질째 플러스 블루베리 1줌 플러스 아보카도 반 개 플러스 호두 1줌, 장, 눈, 피부, 뇌를 아침에 한 번에 챙깁니다. 점심 브로콜리 데친 것 플러스 토마토, 볶음 플러스 멸치볶음, 간, 심장, 뼈를 점심에 챙깁니다. 저녁 양배추, 샐러드 또는 생즙 플러스 비트 작게 썰어 샐러드에 플러스 무국 또는 무즙, 위, 혈관, 폐를 저녁에 챙깁니다. 이 3가지 구성만 지키셔도 하루 10가지 장기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모두 자연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이 10가지 식재료를 매일 챙기는 데 드는 하루 비용은 대략 3,400원입니다. 한 달이면 10만 원 안팎. 영양제 한 달치보다 저렴하고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5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내일 장을 보러 가실 때 이 목록을 가져가십시오. 호두,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양배추, 멸치, 비트, 사과, 아보카도, 무. 이 10가지를 냉장고에 채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조리법 하나만 바꾸십시오. 토마토는 익혀서, 브로콜리는 살짝만 데쳐서, 사과는 껍질째, 양배추는 생으로. 이 4가지 조리법만 지켜도 영양 흡수율이 2-4배 달라집니다. 셋째, 색깔로 식단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드신 음식 중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흰색 4가지 색깔이 모두 있었다면 합격입니다. 넷째, 자녀분들께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효도는 고가의 검진이 아니라 부모님 밥상에 이 10가지가 오르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변화는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 안에 반드시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음식은 가장 오래된 약이고 가장 안전한 처방입니다. 첨단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매일 밥상에서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건강 관리는 없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 있는 양배추 IP 2장, 사과 1개, 그것이 이미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자녀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부모님 생일에 비싼 영양제 세트 대신 오늘 말씀드린 슈퍼푸드 10가지를 사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같이 드십시오. 그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적인 영양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특정 식품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질환,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식단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70대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5가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의학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 진단 및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